자, 3번 보시면요. 그림과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요. 양자수가 n일 때 그 아이들이 각각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위 껍질에 있는 아이들이 아래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 첫 번째 껍질로 내려와요. 그죠? 더 높은 데서 내려오는 애가 더 에너지가 크겠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니까 당연히 D의 에너지가 제일 커요. 더 높은 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뭐하다는 얘기라고? 파장이? 아까 했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파장의 길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져. 그랬어요. 그러면 파장이 제일 짧은 기역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니은이고요. 그 다음 디귿이고요. 그 다음이 니을이죠. 그래서 파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수십 번 해드렸습니다. 파장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기역의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기역이 D예요. D, C, B, A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되겠어? 이거 간단한 사실로도 풀 수 있는데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풀 수 있다.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에너지가 크다와 같은 말은 파장이 짧다라는 얘기다. 파장과 에너지는 반대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 화학에서도 또 나온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이 5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핵들이 반응할 때 무조건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핵들이 반응하는 핵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핵반응은 여러 가지 핵이 결합을 해서요.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죠. 여러 개의 핵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핵이 만들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핵융합이라고 하죠. 자, 핵융합이 되는 경우에도 질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고요. 됐어? 거꾸로 하나의 핵이요. 여러 개의 핵으로 쪼개져요. 이걸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해요. 자, 핵분열을 해도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어요. 됐어? 자,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우라늄을요. 중성자 하나를 집어넣어서 뽀개. 그러면 바륨하고 크립톤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중성자가 몇 개 나온다 그랬냐? 3개. 됐어?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는 기억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는 질량이 줄어든 만큼 나온다. 질량 결손만큼 나오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은 3이다 맞는 거고요. 얘는 핵융합이 아니고 핵분열이야 라고 하셔야 돼요. 핵분열 틀린 부분들을 다 고치셔야죠. 핵분열이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로는 질량이 줄어든 만큼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5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실제로요.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은 상태. 됐어? 그래도 용수철은 2N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용수철에다가 10N의 물체까지를 매달았더니 그때 용수철이 늘어나서 요만큼 늘어났어. 됐어? 자, 늘어나다가 용수철 뭐했어? 멈췄어. 정지되어 있죠? 정지되어 있다는 건 용수철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라는 뜻? 교훈아, 합력 얼마? 정지. 합력 얼마? 정지되어 있대요. 합력 얼마? 0입니다. 되겠어? 자, 합력이 0인 이유는요. 아래쪽으로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 10N에다가 용수철의 무게가 잡아당기는 힘 2N까지를 합쳐서 아까 교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래쪽으로 12N의 힘이 작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용수철이 위쪽 방향은 똑같은 크기의 힘 12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합력이 0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에서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입니다. 맞아요. 왜? 정지니까.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P의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N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지구가 12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 아니죠.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건요.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지 용수철하고 무관한 힘이야. 되겠어? 그래서 얘는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다시 파동입니다. 요즘에 파동이 좀 나오는 형태예요. 자, 파동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셨어야 되는 얘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파동 중에서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파동의 성질이 있는데 그 파동의 성질을 5개라고 합니다. 그 파동의 성질 중에 하나는 자, 파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빛이니까 빛은 방해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똑바로 가려고 한다. 직진성 이거예요. 빛은 똑바로 갑니다. 자, 이렇게 빛이 똑바로 가다가 방해물인 물질을 만나면 여기서 반사돼서 튕겨나가니까 반대편에 빛이 오겠니 안 오겠니? 안 와요. 그래서 반대편에는 어두워지는 그림자지는 현상이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맞아?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우주에서도 나타난다? 그림자지는 현상? 그게 뭐냐? 우주에서요. 빛이 가려져서 그림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을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아, 그 계기월. 맞아요. 바로 이게 식현상입니다. 됐어? 그래서 달빛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라고 하는 일식이라는 것과 지구에 의해서 빛이 가려져서 달이 안 보이잖아요. 월식이라는 거. 이거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이지.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 꿀렁꿀렁 간다면 뒷부분에도 빛이 올 수 있단 말이죠. 됐어? 그래서 식현상이라는 게 바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반사라는 성질도 있죠. 가다가 물질이 다른 물질을 만나면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반사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는데 반사 법칙은 뭐냐면 빛이 가다가 어떤 물질이랑 만나서 되돌아 나올 때요. 빛이 들어간 각도, 멋진 말, 입사각. 자, 반사돼서 나오는 각도, 무슨 각? 반사각. 이 두 개의 각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예외 없다. 그래서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각도는 무조건 빛이 들어간 면과 90도가 되는 법선을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이게 반사 법칙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했던 굴절이라는 거예요. 굴절은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반사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꺾여 들어가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 아까 민준이가 물로 들어갈 때 방향 어때요? 이렇게 돼요, 민준아. 됐어요. 이 방향으로 꺾이는데 이때 똑같이 법선을 그리시면요.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각게 나가겠죠. 그리고 꺾여 들어가는데 이때 꺾여 들어간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굴절각이래요. 그리고 들어간 각도 이게 입사각이죠. 근데 이때 입사각의 크기가 60이었는데 굴절각의 크기가 30도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아졌다. 이게 무슨 뜻이다? 매질이 다르다. 매질이 다르다. 매질이 달라서 굴절했어요. 매질이 달라. 근데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갔다는 걸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각도의 크기가 바로 그 매질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각도가 큰 매질에서는 빛이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각도가 작은 매질에서 빛이 느리게 전달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각도의 크기를 보면 그걸 통해서 빛이 전달되는 속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어느 쪽에서 속도가 더 빠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매질마다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여 들어가는 건데 이때 입사각이 크냐 굴절각이 크냐에 따라서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다.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매질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이 가다가 어떤 방해물이 먼지를 만나. 그러면 빛은요, 가다가 아주 작은 방해물을 만나면 뭐 할까요? 이걸 피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피해서 가서 다른 물질이랑 부딪혀서 오다가 또 얘를 피해서 이렇게 와서 내 눈에 왔다고 치자.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건 A라는 물질일까 B라는 물질일까 둘 다 보일까? 둘 다. 안 그래요. 실제로 그 물질을 보려면 정확하게 그 물질에서 반사돼서 와야 그 물질이 보이는 거야. 얘 피해갔죠.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실제로 먼지는 존재하지만 그 먼지를 빛이 피해서 가기 때문에 먼지에서 반사돼서 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있어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야. 알겠어? 먼지를 보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크기여야 돼요. 빛도요, 아무거나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파장보다 작은 애들만 피해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큰 애들은 피해가지 않고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서 안 보여. 파장의 길이보다 작아서 회절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먼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여기에서 회절 안 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으로 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뭐해진다고? 커진다고. 그게 바로 감마선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감마선하고 X선이야. 근데 그걸로 쏘면 애새끼는 여기서 빛이 반사돼서 오는데 우리도 눈에 맞으면 방사능이니까 뒤지겠죠. 그래서 감마선으로 관찰할 수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현이형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입자들을 피해서 가려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회절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피해가는 성질을 회절이라고 하는데 회절은 누가 잘하냐? 라고 하면 파장이 길수록 잘 피해가요. 자기보다 작은 애들을 다 피해가니까 파장이 길수록 잘 피합니다. 또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잘 회절해 간다. 그래서 여기에요. 이렇게 틈이 있는데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이 얘는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얘는 틈과 틈 사이의 간격이 넓어. 근데 똑같은 파동이 와. 그랬을 때요. 얘는 여기 틈으로 이렇게 파동이 퍼져나가서 그 다음에 팍팍 꺾여서 이렇게 뒤쪽에도 전달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방해물을 피해서 파동이 전달된 것처럼 보이죠. 이게 회절이야. 근데 이렇게 틈이 넓으면요. 파동이 이렇게 가서요. 얘가 이렇게 전달되니까 여기를 전달된 애들이 잘 얘처럼 확 꺾이지 못해요. 그래서 뒤까지 잘 전달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간격이 넓을수록 잘 회절 못해요 라는 뜻입니다. 되겠니? 네. 그럼 꼬맹아, 소리가 회절을 잘할까? 빛이 회절을 잘할까?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벽이 있는데 여기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한다? 두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한 목소리도 일로 가고요. 이 사람 얼굴에서 반사된 빛도 일로 간다고 치자. 됐어? 그랬을 때 소리는요. 팍팍 회절해서 이 사람 귀까지 그 소리가 전달돼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걸 당주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요. 근데 빛은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여기서 회절한다고요. 근데 회절하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해요. 그래서 벽 뒤에 있는 사람이 얘를 볼 수는 없어요. 목소리는 듣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해물을 만났는데 소리는 잘 꺾이는데 빛은 잘 못 꺾이네? 뭔 차이가? 파장의 길이야. 그래서 소리의 파장이 빛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더 잘 꺾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꺾여 들어가려는 성질을 우리가 파장이라고 해서요. 이 파장이 긴 소리의 회절이 빛의 회절보다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까지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은 간섭이고요. 이 간섭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섭이라는 거, 너네가 맨날 엄마가 나 좀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파동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진동을 발생시켜서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자. 근데
반대편에서도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후에 두 개의 파동이 같은 위치에서 만납니다. 됐죠?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파동이 오다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죠.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때 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영향을 준다면 파동의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되겠니? 자, 이때 두 개의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걸 파동이 중첩됐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중첩이 됐는데, 중첩될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A라고 하는 파동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때 겹친 B라는 파동도 이 모양이야. 같은 모양끼리 만나요. 이랬을 때 어떤 간섭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요. 파동이 이렇게 갔는데 두 번째 파동은 이렇게 왔어요. 얘네들은 어떤 간섭을 할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얀색 파동과 노란색 파동이 같은 위상끼리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대 위상끼리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상은 뭐냐면, 민준아, 실제로요, 마루의 모양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순간 여기에 온 파동의 에너지가 매질을 들어 올리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루 모양이 되죠. 그래서 하얀색 파동이 얘를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와서 2m 올라갔다고 치자. 근데 노란색도 똑같은 파동이 와서 2m 들어 올리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갈까요? 몇 미터 올라갈까요? 저게 2m죠. 네, 하나당 2m. 4m. 그렇죠. 얘는 4m 올라갑니다. 얘는 4m 내려가고 4m 올라가고 4m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얀색 파동은요. 여기 있는 매질을 2m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노란색 파동은 2m 끌고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이겠죠. 그대로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진폭이 처음보다 뭐 해줬어요? 줄어드는 간섭이 일어나죠. 이런 간섭을 우리 뭐라 그런다?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났을 때요. 진폭을 더 크게 하거나 더 작게 하는 걸 간섭했다라고 한다. 그 중에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다?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보강 간섭이 되려면 반드시 같은 위상끼리 만나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 자, 그런가 하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일어난다. 이걸 우리는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 이거는 반대 위상끼리 만날 때 생기는 간섭이다. 맞아? 네. 그럼 꼬맹아, 이 간섭이 일어나는 거 실제로요. 파동 두 개가 만나면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도요. 지금 선생님이 내는 목소리라는 파동이 이 교실 안에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파동도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럼 빛과 목소리를 간섭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은요. 무조건 파동끼리 만나면 간섭하는 게 아니고 간섭할 수 있는 파동이 있어요. 어떤 파동? 정확하게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만 간섭합니다. 네. 이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만나면 보강 간섭 또는 상세 간섭을 하고요. 파장의 길이가 다르면 아무리 만나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쌩까고 지나가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진폭이 커졌어요. 자, 소리와 소리가 만나면 간섭합니다. 네. 그러면 간섭해서 진폭이 커지면 소리는 뭐가 바뀔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가 소리를 배웠었는데요. 소리에는 높이와 뭐가 있다? 소리의 크기가 있다. 소리의 높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도 한 옥타브 위에도 또 한 옥타브 위에도 이거 뭐가 결정하니? 좀 어떤 거는 기억을 좀 해봐. 저 배웠는데 이걸 그 모양 있는데. 그게 뭐야?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야, 얘들아. 진동수가 커질수록 소리는 높은 소리야. 됐냐? 자, 소리의 크기는 이게 진폭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에가 있으면 소리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노이즈 캔슬링 만든 겁니다. 알겠어? 이거거든요. 있는 소리도 없어요. 반대 위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항 같은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헤드셋을 끼고 있거든요. 상세 간섭 만들려고요. 안 그러면 귀에 이명이 들리니까 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소리는 그렇다면 빛은요? 라고 하는데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빛은 색깔과 밝기입니다. 그 중에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이고요.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이에요.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만 바뀌니까 밝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더 밝아 보이고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이라는 건 진폭만 변화시켜요. 우리가 아까 파동의 5요소 배운 것 중에서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그 중에서 간섭이 일어날 때 바뀌는 건 진폭만 바뀐다. 다른 건 절대 안 바뀝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 중에서 보강 간섭을 하면 진폭이 커지는 거고요. 상세 간섭을 하면 진폭이 작아져요. 근데 생각해볼래? 이렇게 파동이 많아서 간섭했어. 하지만 파동은 각자 자기 길을 가잖아. 그러면 헤어지겠지?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보강된 상태를 유지할까? 어떻게 될 거야? 한 번 만나서 보강 간섭을 했다고 치자. 근데 얘네들이 헤어졌어. 그러면 보강한 상태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파동은 만날 때만 서로 영향을 주고요.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파동에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야.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물어보는 게 이제 6번인데요. 자, 6번을 보시면 X라고 하는 파동은요. 만나기 전에 진폭 높이 보세요. 2칸밖에 안 돼요. X라고 하는 애는 혼자 있을 때는 2칸인데 자, 그 옆에 보면 만나서 4칸짜리가 거예요. 보강 간섭을 한 거죠. 그리고 Y라는 애는 혼자 있을 때는 2칸이죠. 그래서 X하고 Y를 원래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지금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P라고 하는 지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됐어? P라고 하는 지점은요. 원래 볼도 2칸이어야 되는데 얘 4칸 되잖아요. 얘 보강 간섭이에요. 됐어? 여기가 보강 간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디를 Q라고 했냐면 여기를 Q라고 해서 여기도 마른데 원래 2칸이어야 되는데 4칸이야. 보강 간섭이야. 그 다음에 여기 R이라는 부분 봐요. R이라는 부분은 진동 안 하고 있죠. 여기는 상세 간섭 한 부분입니다. 됐어? 그래서 R은 상세 간섭을 그 다음에 너네가 보고 있는 P하고 Q는 보강 간섭을 해서 진동이 커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A를 보시면 P에서는 X와 Y가 중첩된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P에서는 변이가 2배로 커졌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B를 보면 X와 Y가 보강 간섭한 지점이 Q 지점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학생이 얘기한 R은요. X, Y의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다. 맞는 얘기라고요. 되겠어? 그래서 4번으로 갔다는 얘기고요. 근데 R이 보강 간섭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요? 네. 0 더하기 0이나 0 빼기 0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보강은 진폭이 원래보다 커져야 되는데 0 플러스 0이라는 건 진폭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보강이라고 하지 상세 않아요? 간섭도 아니고 지금 그 보강 간섭도 아닌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가 마디와 마디가 만났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겠죠. 근데 얘는 어떤 변화가 생겨서 상세 0이 됐다는 얘기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그렇게 봤죠. 그래서 거기 원래 간섭한 0이에요. 흔적이라는 거죠. 여기가 간섭한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타난 지점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마디였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마디는 원래 마디 상태를 유지해요. 그래서 내 마디끼리 만났으면. 근데 여기는 이제 상세되어서 나타낸 지점이야 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7번은요. 우리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정리 안 해드렸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중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너네 하나만 기억할래? 실제로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속력의 변화가 없는 공간에서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오늘이 우리 수업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빠른 속도로 정리를 그래요?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 날이야. 그럼 저희 레벨 3가 투하전인 거죠? 네, 여기 레벨 3가 요번엔 레벨 3가 안 깔려요. 왜냐면 다 레벨 3 하는 애들이 올림반으로 다 가서요. 쌤. 올림 수업을 할 네. 거기 때문에 레벨 3를 요번에는 안 깔아서요. 얼마 전에 좀 더 빨리 시작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레벨 3가 올림반이라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너네는 통합과학 들어도 될 정도로 원은 거의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통합과학 들으시고 내신 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투가 그 자사에서는 투까지 하는 게 내신 좀 챙기기가 많아가지고 원래 자사를 가려면 이제 2까지는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한두 과목. 왜냐면 선택 과목을 할 거니까 이과 쪽이면 내가 이과 가지고 문과해요 그럼 2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과를 갈 거면 그냥 원 정도만 하면 그거는 우리가 통합과학을 위해서 막 필요한 거니까 해야 되는데 2 과정을 할 거면 이과 전공할 거고 그래서 내가 이과 쪽에 해당되는 논술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볼 거니까 2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3 내신 관리, 고3 내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2 과정은 조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너네가 안 했던 게 생지고 그 다음에 자사를 쓸 거면 자사 면접 대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사 면접 대비는 뭐 상상이 아니면 과학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에 9월 달에 의자사 과학 중에 생지과학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9월 달에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7월 달에 통과 먼저 시작해서 가셔도 돼요. 그래서 7월 달에 괜히 쉬고 있으면 머리 멍하니까 통과 듣고 계시면 돼요. 투과정은 잘 이제 안 생기는 거. 어떤 거? 투과정은 이제 안 생기는 거. 투과정은 이제 이거 올림 끝나고 나면 투과정이 생기죠. 올림 기간 동안에는 투과정이 안 생겨요. 내용이 똑같아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환경에서 그래요. 어떤 환경? 얘는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이야. 관성이 성립되는 공간이라는 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체는요, 등속 운동하고 있는 공간. 그래서 자, 이 공간에서 물체들의 변화를 설명하는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딱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실제로 지구가 있고요. 지구 대기권이 1000km입니다. 1000km 밖에 됐어. 고에너지 입자가 응축해서 순간 생기는 입자가 뮤온이라는 입자예요. 들어만 통과에 나오니까 뮤온이라고 하는 고입자가 생겼다가 얘가 수명이 1초도 안 돼요. 생겼다가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겼다가 바로 없어지는 입자인데 이 입자가 거의 광속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도 입자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의 대기권 근처에 오면 지구의 중력 때문에 끌려 들어와. 근데 얘가 광속으로 떨어져. 근데 수명은 1초도 안 돼. 그러면 이 1000km를 다 내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수명이 너무 짧아서 아무리 광속이라도 이 1000km를 다 못 근데 내려요. 1초에 지구 3.5바퀴 도는 거 아닌가? 얼마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빛이 1초에 그 정도 가지 않아요? 3 곱하기 10의 무슨 킬로미터? 근데 0.1초면 3 곱하기 10의 8cm니까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얘는 그거보다 수명이 훨씬 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못 내려오게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생겼다가 없어져서 실제로 얘가 내려오는 건 이거 절반도 못 내려온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절반도 못 내려오는 수명밖에 못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초 정도라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얘가 지구의 중력권에서 끌려 들어와서 지구의 대기권의 절반도 못 내려와서 소멸해야 정상인데요. 실제로는 어떠냐면 땅바닥에서 얘를 관찰합니다. 어떻게 신기한 일이 관찰해요? 말씀이에요. 있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뉴턴의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가 아무리 속력이 빨라도 수명이 짧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는 거리까지 내려와서 아이가 관찰이 된다는 거야. 이걸 설명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인데. 그래서 네, 특수상대성 이론은 너네가 들어봤으니까 알겠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의 골자는 뭐냐면 첫 번째는 시간 뭐가 일어난다? 팽창이 일어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야? 라고 하면 지구에서는 1초라는 시간 간격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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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구의 1초라는 시간 간격이라면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한테 1초는 똑딱이야. 그러니 지구에서의 1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1초가 훨씬 더 뭐하다? 팽창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조금밖에 안 흘러.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일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거리는 10km로 보이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애한테는 이 거리가 얼마로 보인다? 사실은 1km도 안 돼 보인다. 이런 얘기야. 이게 길이 수축이야. 알겠어? 네. 근데 이걸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팽창은 누구한테 일어나요? 길이 수축은 누구한테 일어나요? 이거예요. 자, 여기 뮤온이라는 A가 있고요. 뮤온을 관찰하고 있는 나 B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요. 뮤온이 내려올 수 없는 거리를 내려와. 그걸 지구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한다? 지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얘 속력이 100km인데 만약에 100km라면 1초 동안에 내려온다고 쳐봐. 그래봤자 100km밖에 못 내려와. 근데 이게 1000km 내려왔잖아. 이상한 일이잖아. 그 이상한 일을요.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구인은 뮤온의 시간이 뭐됐다? 팽창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뮤온이 저렇게 하늘 떨어지는 거는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의 1초는 우리의 1초와 달라. 알겠어? 네. 우리의 10초가 뮤온의 1초랑 같기 때문에 얘 내려올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시간 팽창은요. 정지된 물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이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길이 수축은요. 뮤온은요. 아니야, 난 1초밖에 못 사는 거 맞아. 내 시간은 느려지지 않았어. 대신에 너네 이 대기권의 길이가 1000km 아니야. 이 길이는 10km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1초에 100km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고도 남는 거야. 라고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는요. 공간이 축소되어 보여요. 그걸 길이 수축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려온 이유를 뮤온이라는 아이는 길이 수축으로 설명해요. 입장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을 얘기하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는 공간이 수축해서 내가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멈춰있는 아이는 공간이 수축되는 게 아니고 너의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그 개념으로 봤을 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건 말장난이라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실제로 멈춰있는 게 A니 B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멈춰있는 거 A예요 B예요? B가 멈춰있어요. B가 지구인이에요. B가 이렇게 멈춰있는 나란 말이죠. 이게 나예요. 그리고 내가 멈춰있는 것과 똑같이 나하고 같이 멈춰있는 게 P하고 Q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멈춰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정지예요.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는 얘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요? A는 가요. 엄청난 속도로 가요. 얘는 0.8km 간다고 했나? 광속이 0.8배로 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는 A가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그건 이제 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0.8km 가고 있는 A가 있는데 이 A의 입장에서 요 길이를 재니까 이게 L밖에 안 된대. 그럼 실제로 얘가 L일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빠르게 움직이는 뮤는 지구의 대기간이 짧아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짧아 보여서 A가 가면서 여기를 봤기 때문에 짧아 보여서 L이야. 그러면 실제로 멈춰있는 사람이 보면 L보다 이 길이는 훨씬 긴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멈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길이는 L보다 훨씬 더 길어서 100에 뭐 이 정도 되는 거야. 알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관찰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를 잘 봤어야 된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A의 관성계에서는 이라고 합니다. A의 입장에서 보란 뜻이야. A의 입장에서 보면 P의 속력은 Q의 속력보다 작니? 라고 했어요. 자, 보면 A가 가. 그러면 너 봐봐. 아빠 차를 타고 네가 가고 있어. 근데 옆에 가로등 있어. 그럼 네가 보기에는 네가 가니 가로등이 가니? 가로등이 나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내가 0.8c로 가면요. 가만히 있는 물체들이 0.8c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P와 Q의 속력은 똑같이 뒤로 갑니다. 알겠어? 이게 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작다가 아니라 둘은 같은 속력으로 뒤로 가고 있어요. 네. A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A의 입장에서 보면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니? 라고 했는데 A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시간이 천천히 가니? A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움직여? 안 움직여. 누가 움직여? B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자기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시간이 천천히 가야 돼? B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 알겠어? 되게 특이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내가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지구적으로 7명도 안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어? 상대적인 겁니다. 실제로 내가 가면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가는 거죠. 나는 멈춰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빨리 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 병신 새끼 씨.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아니 저 인터스텔라 7명이 못 든다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빨리 가고 있는데 얘들이 예를 들어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인터스텔라 봤어? 봐야 돼. 인터스텔라는요. 아빠가 지구에 있는 딸이랑 헤어져서 우주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인이 같은 속도로 뒤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는 멈춰 있는데. 됐어? 그래서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거야. 누가 가고 있어? 뭐 상대적이야.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찰자면 나를 뺀 주변이 가고 있는 거고요. 네가 관찰자면 너를 뺀 내가 가고 있는 거죠. 됐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가고 있는 아이들의 속력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 자기는 멈춰있으니까 B의 속력, B의 시간이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가니까 A의 시간이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신기하다고요. 근데 이게 오차 없이 들어맞는다고요. 그게 더 신기해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오차 없이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어떻게요? 지금 실제로요. 뮤온이 관찰되는 거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요. 세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론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차 이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뭐냐면 설명이 공정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B의 관성계에서 라고 하는 B의 입장에서 봐 이런 뜻이에요. B의 입장에서 보면 B도 멈춰있지만 PQ도 멈춰있어요. 그래서 네, 멈춰있는 사람이 PQ 사이의 거리를 재면 움직이는 물체가 쟀을 때보다 그 간격이 훨씬 더 길어 보여야죠. 그러니까 L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저는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뮤온으로 주로 이해하거든요. 뮤온이 네. 광소에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인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고요. 그래서 네,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이 움직이는 거고요. 맞죠? 상대적인 거고요. 그랬을 때 누구의 입장을 고정시켜놔야 얘기가 되는데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팽창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뮤온의 수명은 1초가 아니고 10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뮤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 지구가 다가오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간이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지구의 대기권이 짧아진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야.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해하기가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움직이고 있는 공간은 축소되는 거고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빨라지는 거야.
됐어? 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한번 안 했던 얘기라서 해드리려고 봐봐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을 보시면 8번에서는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했었는데 여기를 질문할 줄 몰랐어요. 자, 지구에 있는 물체는 자성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가 움직이면서 N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을 띄어. 그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영구자석인 I도 있지만 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애들도 있어. 근데 이렇게 자석이 있는 공간에 놨을 때 그 물질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놨을 때요. A라는 물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고요. 자석을 치워도 자화된 방향을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해.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강자. 이걸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네. 또는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물체를 놓으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거 맞아. 근데 자석을 치우면 자화된 상태를 금방 잃어버려. 이런 애들은 뭐라 할까? 상자성체. 근데 특이한 애가 있죠?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다가 넣으니까 자, 물체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겨. 그리고 자석을 치우면 자화된 상태가 없어져. 이런 애는 뭐라 그러니? 반자성체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강자성체의 대표적인 건 철이고요. 얘 알루미늄이고요. 얘 물이고요. 됐죠? 이런 애도 있는데 그 중에서요. 보시면 A, B, C 중에 누가 강자성이고 반자성이고 상자성인지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나그리 보니까 B하고 C요. 무슨 극인지 써봐. B 쪽으로 화살표 들어가고 있고요. C 쪽에서 화살표 나오고 있잖아요. 무슨 극인지 써보라고요. C가 무슨 극이냐? N. B가 무슨 극이냐? S.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됐어? 인력이 작용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옆에 있을 때? 어떤 애들끼리? 어떤 애들끼리?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끼리? 네, 같은 방향으로 자화되는 얘네들끼리 인력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강자성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자기력선이 훨씬 더 촘촘하게 들어있는 거 찾으세요. 누구냐? 훨씬 더 자기력선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굽니까? B예요, C예요? B요. 그래서 B가 강자성체고요. C가 상자성체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렇게 서로 하나는 N극, S극이라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될 수 있는 건 얘네들밖에 없어요. 됐어? 그렇다면 거기에 거론되지 않았던 A가 반자성체라는 얘기겠죠.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 B, C 정체 찾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A는 반자성체이다 맞는 거고요.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까? 라고 했는데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인력작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자성과 강자성은 같은 방향인데 반자성은 아니라고요. 되겠어?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 나에서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게 아니고 뭐하는? 당기는.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만 맞다. 이렇게 겁니다. 이래. 그래서 자성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19번 문제 볼게요. 네, 저희 쉬어야 돼요. 자, 9번 볼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은요.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구의 중심입니다. 자, 구의 중심이고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빛을 각각 쏘는 겁니다. 하나는 X 위치에 하나는 Y 위치에. 됐어? 그래서 X 위치에서 이렇게 쏴가지고요. 여기서 얘가 반사되는데 전반사돼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에서 법선을 그리면 여기에 접선을 그려서 법선을 그리면 이 법선은 반드시 중심에서의 반지름 방향이야.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법선을 그리면 그 법선 방향은 어디니? 반지름 방향이죠. 됐어?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뭐니?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같아야 돼요. 이해돼? 네. 그러니 당연히 법선으로부터 네 각도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입사각의 크기 또는 불정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각도가 세타면 이 각도도 세타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입사각이 세타이니까 반사각이 세타겠죠? 자, 입사각이 세타일 때 여기서 전반사 일어났어. 그럼 반대편에서도 입사각이 세타니까 여기서도 뭐 일어나야 돼? 전반사 일어나죠. 되겠어요? 자, 그럼 꼬맹아 여기서 쏴. 여기서 쏘면 요 각도는요, 꼬맹아 세타보다 커지니 작아지니? 빨리 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어. 요 각도는 이거 접선 그렸을 때 접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봐요. 요 각도야. 얘보다 무엇이니? 커지죠. 되겠어? 네. 그래서 입사각이 더 커지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니? 전반사가 일어나죠. 알겠어? 이해돼? 하겠어?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기억.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요. 전반사는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그래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자, 입사각이 특정한 각도 이상이 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1번 매질이 느린 매질, 2번 매질이 빠른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맞아?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매질이 느린 매질이고 2번 매질이 빠른 매질인데 우리는 굴절율이라는 건 느린 매질일수록 숫자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굴절율이 3인 애가 있고 굴절율이 2인 애가 있죠? 이건 무슨 뜻이야? 굴절율이 3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굴절율이 3이라는 건 얘는 빛의 속도에 비해서 3배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굴절율이 2라는 얘기는 빛의 속력에 비해서 2배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굴절율이 크다는 얘기는 훨씬 더 느려졌다라는 뜻이다. 이것들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연락처 졸고 있다. 큰일 났다. 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되겠어? 네. 하겠어? 자, 그 다음에 10번.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뭐요? 그 뮤온 있잖아요. 네. 빛의 속도로 가깝게 떨어지면 그거 맞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빛의 속도로 떨어지면 맞으면 뒤져야죠. 네. 근데 왜 안 죽죠? 그렇고. 그만큼 시간을 잡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요, 빛의 속력에 가깝다는 얘기는 거의 물질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질량과 속력은 반비례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 10번이요. 10번 보시면 이 10번 문제를 가지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51페이지. 책에 우리 교재준표 51페이지. 안 끄냈냐? 자, 드디어 연력학을 하려고요. 아, 진짜 우리 아가들 힘들다. 드디어 51페이지의 연력학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좋네. 네, 51페이지의 연력학을 보시면 근데 저희 안 쉬어요. 너 쉬고 5시 반에 끝낼래?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하자. 지금 4시 10분이다. 그렇게나 됐어요? 그렇게나 됐어. 네가 쳐주는 바람에. 저 안 돌아. 저 새끼 머리에 죽어가지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요. 51페이지에 있어요. 됐죠? 열도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한 게 연력학 법칙이야. 맞아. 자, 그러면 열이라고 하는 아이가 뭐냐라고 하는 열의 원래 이름은 중학교 때 썼던 열량이 열이라고 부르는 아이야. 됐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열량 구하는 식 배웠지? Q는? 네, 시암타. 맞아. 네, 그게 바로 열량. 열량이 뭐야? 열량의 의미가 뭐였어? Q는 시암타로 계산했는데 열량이 뭐였냐? 열애야. 지랄한다. 그건 비열. 열량은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이동한 에너지를 열량이라고 하죠. 됐어? 그거를 우리는 원래는 뭐라고 했어야 된다?
열 에너지. 그걸 줄여서 열이라고 하는 거다. 되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열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열량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데, 너네 알죠? 이런 식으로 한쪽은 80도의 뜨거운 물, 한쪽은 20도의 차가운 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한 열의 양,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열의 에너지라고 한다. 되겠어?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80도의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요. 20도의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서 두 온도가 같아지는 무슨 상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열은 이동했겠죠? 그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런다고요? 열량. 네, 열량, 열에너지라고 한다고요. 됐어? 그 열량이라고 하는 열에너지를 우리는 CM 델타 T로 계산한 것 뿐이야. 됐어? 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열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계산하지만 물리에서는 킬로칼로리가 아니고 얼마로 계산한다? 이걸 줄 단위로 계산한다. 열에너지니까. 됐어? 그럼 선생님 1kcal가 몇 줄이에요? 1줄이 아니겠죠? 1000줄인가? 지랄한다. 4.2 곱하기 10의 3승줄 4200줄. 왜 4200줄이? 네, 그거를 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실험했어요. 1kcal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실험의 업적을 따서 그 에너지 단위를 줄로 써준 것 뿐이야. 됐어? 그래서 1칼로리는 4.2 줄이고요. 1kcal는 4200줄.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한 게 열역학인데, 열역학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 거 알죠? 그 중에서 제 0법칙 뭐야? 열역학 제 0법칙이 뭐게? 근데 왜 영법칙이? 1법칙 발견하고 2법칙 발견한 다음에 발견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허접해서 제 3법칙이라고 안 하고 제 0법칙이라고 해요. 네. 제 0법칙은요. 선생님은 그냥 그래서 열평형 법칙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이름은 없어요. A와 B의 온도가 같대요. 근데 B와 C의 온도가 같대요.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뭡니까?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겁나 허접하다. 됐어. 내 3단 논법이죠.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 제 0법칙이야. 알겠어?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열평형 법칙이야 라고 설명합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열역학 제 0법칙은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건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만 배웠어요. 그죠? 그 중에서 열역학 제1법칙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온 문제가 10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건 열에너지도 보존된다. 열에너지 보존법칙이에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열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보면은 여기에 기체가 N물계만큼 들어가 있어. 그래 화학 다 했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들. 그래서 N물계만큼 들어가 있는데 내가 알콜랩으로 가열을 하면 당연히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겠죠. 열량이 발생했겠죠. 맞아요? 네,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했어. 그러니 실제로 외부에서 열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얘가 100만큼의 열을 받았다고 치자. 기체가. 맞아? 그러면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는 뭐 할 때 씁니까? 일단은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이 기체들이 뜨거워져서 기체의 운동속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져. 그러면 운동속도가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기체의 운동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내부 에너지를 증가,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써요. 얼마만큼 썼다고 칠까? 60 썼다고 치자. 내가 받은 열은 100인데 그 중에서 나의 에너지를 증가하는데 60밖에 못 썼어. 그럼 40은 없어진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열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 40만큼은 어디 간 겁니까? 라고 하면 운동이 활발해진 애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피스톤 뚜껑이 뭐하니? 부딪히죠? 세게 여러 번 부딪혀요. 그럼 피스톤 뚜껑을 뭐하니? 밀고 나가는 난 뭐한다? 기체들이 힘을 줘서요. 물체를 이동시켰습니다. 이거 시험범위였죠. 뭐한 거니? 일한 겁니다. 그래서 기체들은 나머지 40만큼을 일하는 데 썼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서 받은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열량만큼 기체는 그 중에서 일부분은 내부 에너지를 증가하는 데 쓸 거고 일부는 일하는 데 썼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을 합한 값이 외부에서 출입한 열의 양과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냥 알겠냐? 내부 에너지가 100일 때도 있어요. 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열량을 표현할 때요. 어떨 때는 플러스 100이래.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0이래. 어떨 때는 0이래.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하면 플러스 10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열을 100만큼 뭐 했다? 기체가 흡수했다 뜻이죠. 됐어. 기체가 흡수했다는 뜻이야. 자, 마이너스 100이라는 건 기체가 열을 100만큼 밖으로 버렸어요 라는 뜻이야. 방출했다 이 뜻이죠. 자, 열의 양이 0이라는 얘기는 들어간 열도 나온 열도 없어. 그걸 멋진 말로 뭐라고 그러게? 배웠어. 2단원에서 3학년. 단열.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 단열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 60일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60일 때도 있고요. 0일 때도 있어요. 플러스는 뭐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무슨 뜻이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기체의 운동 속도가 활발. 왜 활발? 뜨거워졌으니까. 됐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온도가 높아졌어. 온도 상승이라는 뜻이야. 됐어?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60이에요. 기체의 온도가 하강했다는 뜻이야. 온도 하강. 내부 에너지가 0이에요 라고 하는 건 기체의 온도 변화 없어. 온도 일정이라는 뜻이야. 등호 구간 들어봤죠?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한 일이 플러스 40이 있고 마이너스 40이 있고 0이 있어요. 플러스 40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기체가 피스톤을 밀고 나왔어요. 네, 라고 해서 기체가 우리는 이랬다 라고 하지만 더 큰 건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에 부피가 커졌다 이 뜻이래요. 그래서 네, 한 일이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 받았다 라고 하지만 의미 없는 얘기죠. 이건 뭡니까?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에 부피가 뭐였다? 감소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피스톤이 알아서 줄어들지는 않지 않아요? 네, 여기에서 얘가 미는 힘이 약해지면요. 밖에 있는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밀고 들어오죠. 저절로 어떻게 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0이라는 얘기는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거 표현해.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한 게 뭐가 있냐면 카르노 순환 기간이라고 하는 은혜 그거 알죠? 요거요.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내등분으로 해서 그래프 그렸던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가 A점, B점, C점, D점.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A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이걸 설명한 과학자가 카르노고요.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순환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카르노 순환 기간인데 우리는 간단히 여기 부피 1로 볼게요. 여기 부피 2로 보고요. 여기 압력 1, 여기 압력 2. 됐죠?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B, C, D, E로 가는 중에 A, B, C, D 다시 A로 돌아오는 중에 이 안에 열력과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한번 배웠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라니까 알아들어라. 얘가 A에서 B로 가는 구간에서의 이 값들은 얼마입니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10번 문제가 풀려요. B에서 C로 가는 구간에서는요. C에서 D로 가는 구간에서는요. D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구간에서는요. 이게요.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죠.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선생님은 일단은 이걸로 설명하고 나서 10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일단은 얘네들이요.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동안 기체가 들어있는 피스톤의 부피가 변했게 안 변했게? 빨리 봐. A에서 B로 갔어요.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부피는 계속 1인 상태 유지. 그래서 그럼 피스톤의 부피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야.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이거 온도가 뜨거워졌냐 차가워졌냐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화학 시간에 배웠죠? PV는 뭐라고요? N, R, T라고 해요. 그 중에서요. 아무리 네가 가열을 해도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입자와 기체 상수는 변하지 않고 이거 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곧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도를 알고 싶으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1만큼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 B는요 얼마냐면 2고요. C는요 4고요. D는요 2고요. 다시 A는 1입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 1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만큼. 그러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뜻이죠. 이거 더한 값이 이런 것이니까. 흡열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되겠어? 두 번째 거 볼게요. B에서 C로 갑니다.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피 증가했죠? 부피가 1이었다가 2로 피스톤이 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얘 1 얼마만큼 했습니까? 신기하죠? 이거 한일 여기에 있죠? 어디 있어요? 너네 정말 물리원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한일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부피 커졌잖아. 한일의 값이 이 그래프에 있잖아요. 이 그래프 밑에 있는 이 넓이가 바로 B에서 C로 가는 동안 그래서 한일이라고 했어요. 맞냐? 기억나냐? 그러면 얘가 한일은요 1 곱하기 2니까 한일이 플러스 2예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왜요? 한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압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러니까 힘은요 압력에다가 면적 곱한 값. 그래서 힘자리에다가 압력 곱하기 면적을 곱하고요. 그래서 압력은 여기서 누르는 힘이고요. 면적은 이 피스톤 뚜껑의 넓이고요. 그리고 피스톤을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되죠. 요거 S가 피스톤을 밀고 간 거리죠. 근데 보면 이렇게 곱하면 뭐냐? 이게 뭐냐? 지랄. 부피다. 됐어. 자, 기체가 밀고 나가는 동안에 부피 증가량이죠.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한 값이 한일인데 압력은 저 그래프의 세로에 있고요. 부피 변화량은 가로에 있으니까 곱하면 면적 나오죠. 되겠어? 이게 한일이라고요. 그래서 한일은 얘가 이만큼의 일을 했을 건데 이때 온도를 보시면 B에서 C로 갈 때 온도는요.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이만큼 증가. 맞아. 그러면 이 구간은 아까랑은 다르게 열을 4만큼 흡수했어야 되는 구간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구간을 보면 근데 C에서 B에서 C니까 플러스 2 하나 빼야 되는 거 아니야? B에서 C로 가니까 2라는 온도가 4라는 온도 됐으니까 2로 증가했어요. 자, C에서 D로 간답니다. 그럼 거꾸로 온도가 2도 내려가요. 그쵸? 그럼 내부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 이해해?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계속 부피가 2인 상태 유지. 됐어?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한 일은 없대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열을 이만큼 밖으로 방출했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D에서 A로 가요. 요번에는 거꾸로 부피가 줄어들었네요. 부피가 다시 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요번에는 받은 일이 이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1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얼마만큼? 1만큼이고요. 온도는 D에서 A로 가니까 또 1도만큼 줄었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이만큼의 열을 방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해? 되겠어? 네. 근데요. 이것까지는 꼬매가 그냥 하실 수 있더라도 이 안에서 규칙성을 보자. 요거 출입한 총 열의 양을 합해봐. 얼마? 전체 얼마냐? 1입니다. 플러스 1. 요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반드시 플러스 1로 이 둘의 값은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 1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저거 그래프에 어떻게 해요? 그래프에 어떻게 해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뺀 이 그래프의 이 사이 면적만큼이 그래서 네 전체량이 됩니다.
얘는 얼마일까요? 0. 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규칙이야. 하겠어? 하겠어? 그러면 실제로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은 이런 거라면 연력학 제2법칙은 뭔데?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열은 됐어? 반드시 고온의 물질에서 어디? 저온의 물질 쪽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존재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뭐다? 엔진 열기관이다. 그래서 한쪽을 뜨겁게 가열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열을 막 가해. 그러면 여기가 뜨거운 고온부고요. 내가 여기다가 가해준 열의 양 Q1이 얼마냐면 얘가 얼마라고 할 거냐면 700이라고 하자. 됐어? 네. 그리고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일하는데 나갔어. 얼마? 150 일했어. 그럼 얼마 남았니? 얼마 남았니? 550 나오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열 중에서 일부는 일하는 데 쓰고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얼마냐? 요 얘기죠. 열 효율은요. 내가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냐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내가 준 열의 양이요 700인데 그 중에서 150만큼 일하는데 썼네. 그러면 얘 열 효율은 얼마니? 얼마니? 1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열 기관의 열 효율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번 문제 보죠. 그 열 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라고 써 있어요? 민준 빨리 봐. 열기관의 열 효율 얼마야? 0.2. 그러면 실제로 열을 10주면 그 중에서 이만큼만 일하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 네. 근데 한일의 양이 얼마인지 나와 있죠. 보죠. 이제 요걸 채워보도록 할게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네, 요거 그대로 채워보죠. 거기에서 보시면요. A에서 B로 가는 동안 그래프 보세요. A에서 B로 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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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요. A에서 B로 가요. 부피 증가했죠. 됐어? 그러면 일을 했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일했을까요? 거기에서 일한 양이 나와 있죠. 일했다 140. 그렇게 되어 있어요. 써 빨리. 써 빨리 140. 이거 표 그대로 그려. 되겠어? 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갔어요. 이때도 부피 증가했죠? 됐어? 그럼 한 일 이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플러스 400. 맞냐? 네.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 부피 줄었어요. 그러면 일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요번에는 그 일의 양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걸 파악. 240. 됐지?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갔어요. 선생님이 D를 너무 길게 그렸군요. 여기가 D. D에서 A 이렇게 가요. 얘도 부피 줄었어요. 그러면 이를 받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50. 되겠어? 자, 그럼 이거 총 얼마? 얼마? 민준 150 플러스 150. 얘 한일의 양이 150이야. 이 면적이 150이라는 얘기야. 맞아? 근데 선생님 아까 뭐랬어? 한일의 양의 전체 값과 출입한 열의 양의 전체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도 150이에요. 맞아. 그러면서 이거 열기관 그렸을 때 저 150의 정체가 뭐였어? 150의 정체는요. 실제로 열기관에서요. 준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일하는 데 쓴 게 150이다 이 뜻이죠. 맞아? 그럼 준열은 얼마게? 민준아, 준열 얼마게? 준열이요? 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져 있죠. 열 효율이 얼마라고요? 0.2. 준열 중에서 그래서 0.2만큼만 일하는 데 쓴 거거든요. 그럼 준열이 얼마일까요?
0점인 만큼 썼다 600 아니에요? 네, 600 썼거든요. 600 중에서 0.2만큼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150 쓸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갔다는 얘기냐? 450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거 4분의 1 맞아요? 750 아니에요? 5분의 1 죽여버린다. 750이다. 750 중에서 됐어. 5분의 1만큼만 일한 게 150이잖아.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얼마냐? 600 빠져나가야지 박태가. 근데 얘도 끄덕끄덕했어. 뭘! 이것들이 잠자는 이런 썩을 연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 거 750이고 나간 게 600이어야 돼. 되겠어? 이해돼? 여기까지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들어간 열이 750, 나간 열이 600 찾아보자. 자, 꼬맹아 보면 실제로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 B에서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과정은 압력은 일정하고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다. 자, 세 번째 줄에 밑줄.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온도가 일정하대.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흡수한 열은 400밖에 안 되네 이 뜻이야. 맞죠? 네,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이야. D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단열이니까 출입한 열이 없어. 근데 150만큼 일을 했어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150만큼 증가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됐죠? 자, 또 찾아갈 수 있는 거 볼게요. 자, 다른 것들은 없고요. 그러면 꼬맹아 실제로 흡수한 게 150이고 방출한 건 600이어야 돼. 맞아? 그럼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볼게요. 자,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들 여기서 열을 흡수했거나 여기서 흡수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됐어? 700이어야 되거든요. 700 흡수하고 얼마 나가야 돼? 600 나가야 돼. 됐어? 근데 여기서 흡수한 거 지금 내 눈에 400밖에 안 보여. 300 더 흡수해야 돼. 어디서 흡수했을까? A에서 B로 갈 때 흡수했을까? B에서 C로 갈 때 흡수했을까? C에서 D로 갈 때 흡수했을까? B에서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증가하죠.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지잖아요. PV가 온도랑 비례하는데 압력은 일정하지만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럼 온도 상승했겠지. 그러면 여기서 흡수해야 되는 게 얼마야? 300. 그래야 토탈 합쳐서 700 흡수하겠지. 됐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C에서 D로 가면 얘는 압력은 일정한데 거꾸로 부피가 줄잖아. 그럼 온도 감소하는 거잖아. 이 구간은 열을 방출해야 되는 구간이야. 여기밖에 방출할 수 없어. 여기 출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방출해야 돼? 600 방출을 해야 돼. 그래야 150 남아. 이 얘기야. 자, 빨리 좀 채우면서 빨리 생각. 실제로요. 전체 흡수한 열의 양은 750이어야 된다는 걸 열효율을 통해서 알아요. 왜? 하늘의 양이 150이니까. 저 순간 600 나오면 대학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C에서 D로 갈 때는 C에서 D로 갈 때요. 실제로요. 얘는 한 일이 150이기 때문에 흡수한 열은 이거의 5배 750이어야 돼요. 근데 750 중에서 한 일이 150이라면 나가는 일의 양이 반드시 에너지가 반드시 600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흡열이고 여기도 흡열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발열일 수가 아니 여기는 단열이고요. 여기밖에 발열일 수 없거든요. 여기는 단열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구간이 흡열이고 이 구간이 흡열이니까 두 개를 합해서 700이어야 되고 이 구간이 발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600이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겠어? 알겠어? 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연력학을 하는 기본입니다. 연력학을 하려면 실제로 Q가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전체 값과 됐어. W의 전체 값이 같다는 것과 한 바퀴 다 돌아오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는 거. 요거만큼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다 더하면 100밖에 안 되는데 어째 150만. 어디가 100이야? 300 더하기 400 빼기 600은 100인데 어떻게 150이 나와요? 추에서. 이렇게 하면요. 얼마 돼요? 390. 이렇게 하면요. 440. 그럼 50인데 540은 얘가 얼마예요? 540에 390이면 150이 맞는데 왼쪽에서 Q가 300 더하기 400 마이너스 600이 150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55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흡수한 게 300이 아니고 350. 그냥 750. 750 흡수했어요. 나. 여기까지 돼? 되겠어. 네. 이게 연력학이야. 너네가 안 했다는. 자, 그래서 너네가 보시는 것처럼요. C에서 D로 가는 구간의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방출한 게 600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 600은요.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와 합의 양을 합해서 60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40이니까 여기는 얼마여야 되니? 마이너스 얼마여야 되니? 360이어야 되죠. 되겠어? 그래서 36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네.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빛의 간섭하고 연력학이라서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선생님이 해봐 드렸고요. 지금 시간은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20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연력학을 볼까요? 자, 51페이지 한가득 나와 있죠? 책에서 강민주 책 제대로 안 보셔? 51페이지예요. 거기 54페이지 보이죠? 54, 55 되겠냐? 54, 55, 56, 57 자, 최대한 풀죠. 빨리 합시다.